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의 이혼 건수가 매년 9만 건을 넘는다고 합니다. 자,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혼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만 정작 어디에서도 속 시원하게 듣기 또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죠. 자, 오늘은 박소정 변호사와 함께 이혼 소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요즘 부부 10쌍 중에 4쌍이 이혼을 할 정도로 이혼이 정말 예전보다 흔해졌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그 절차가 결코 간단하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부부가 서로 합의한다면 이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부부 중 한쪽만 이혼을 원한다면 재판상 이혼으로 가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에 이혼 사유를 적어두었고 그 6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지만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뚜렷한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고 싶을 때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도 등의 법이 정한 사유 없이 한쪽만 원할 때 그 이혼이 가능할까 싶긴 한데요. 예. 제가 10년쯤 전에 실제 진행했던 소송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 부부싸움 중에 딱 한 번 남편이 싱크대에서 과도를 손에 든 적이 있어서 아내가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과도를 손에 쥐었지만 찌르거나 휘두른 것은 아니었는데 아내 입장에서는 내가 집에서 TV를 보고 있거나 쉬고 있거나 할 때 이 남자는 언제든지 나를 찌를 수 있고 어쩌면 죽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너무 두려워서 함께 살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집을 나와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 예, 이게 참 본인 개인의 어떤 그런 불안감에서 그게 근데 이제 또 법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졌을지가 관건일 것 같거든요. 네, 만약 10년 전이 아니라 지금이라면 예. 이혼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10년 전 그 네. 당시에는 1심에서는 원고의 이혼 청구가 기각이 되었습니다. 다만 그 항소심에서 오랜 설득과 부탁 끝에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되기는 했습니다. 이처럼 법정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경우 분명히 존재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혼을 원하지만 뚜렷한 이혼 사유가 없을 경우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한번 4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 4가지를 차근히 짚어볼 때 있어서 첫 번째 단계는 뭘까요? 먼저 재판상 이혼이 결코 쉬운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쌍방 동의하에서 결혼을 했는데 다른 한쪽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판결을 통해 이혼을 시켜달라는 것은 반대 입장에서 본다면 누군가는 원하지 않는 이혼남이 되는 것이고 원하지 않는 이혼녀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재판상 이혼이거든요. 강제 이혼이라고 표현을 하면 조금 감이 오실 것 같아요. 예. 법적 사유가 없으면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두 번째 단계는 뭔가요? 우리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의사 선생님을 믿고 또 병원의 절차와 시스템을 신뢰해야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혼 소송을 할 때는 재판 절차를 이해하고 또 신뢰하고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요즘 가정법원에서 1심 재판을 담당하는 가사단독 판사님들 연령이 대부분 40대 초반이에요. 소위 MZ 감성을 보유한 세대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네네. 예. 그래서 사랑이 없는 결혼 생활을 강요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충분히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이에 어느 한쪽이 이혼을 간절히 원하는 상태라면 법원 내에 있는 가사조사 절차를 통해서 상대방이 이혼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가정법원의 절차를 신뢰하고 또 진정성 있게 임하시면서 활용하신다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제 남은 2가지 또 단계가 있는데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되려면 또 3번째 단계는 뭐가 있을까요? 3번째와 4번째는 조금 듣기 불편한 말일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또 쓴소리를 잘하는 변호사라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예.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과연 나는 무슨 카드를 내어놓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가사 조사나 조정기를 통하여서 상대방의 마음을 조금 움직일 수는 있지만 법원은 어디까지나 중간 입장일 뿐 온전히 나를 위해서 움직여주는 기관은 아닙니다. 예.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결정적 한 방은 누가? 바로 내가 만들어야겠죠. 본인이. 네, 네. 그래서 그 방법 중에서 가장 유력한 방법은 나의 것을 과감히 내어놓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대방이 나의 의사를 존중하여서 내키지 않는 이혼에 동의해 주었다면 위로금 성격의 위조를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재산 분할을 좀 대폭적으로 양보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는 남편의 단순 변심으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부부가 너무 젊어서 뭐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없던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그 아내에게 향후 양육비를 기준보다 좀 훨씬 높은 금액으로 제안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제안이 상대방을 설득하는 열쇠가 되어서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뭐 재산적인 것이 모든 경우에 해답이 될 수는 없을 거겠죠? 예. 네. 네, 그러면 그 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앞의 사례처럼 키워드가 될 수 있는 자녀 양육비가 될 수 있는 근데 자녀가 없다. 네. 그리고 또 재산도 없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마지막 제안을 한다면은 네. 최후 수단으로는 시간을 양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송 막바지까지 이혼 소송에서 피고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조정 절차에서 조정위원님이 이런 조정 조항을 제시한 적이 있어요. 원고는 본 이혼 청구를 취하한다. 단 1년 후에도 원고의 이혼 의사가 변하지 않는 경우 피고는 협의 이혼 절차 협조하고 추후 원고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이혼에 동의한다. 즉 지금 당장은 상대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시간을 주면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식입니다. 판결로는 어렵겠지만 조정이기 때문에 가능한 조정 문구입니다. 예, 뭐 예전에 어느 드라마에서 뭐 3주 해봅시다, 땅땅땅 네. 이것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근데 이 법에서 정한 경우가 아니어도 이런 사례들을 말씀해주신 이유가 있는 거죠?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이혼을 권유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이혼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이혼을 절대 못한다라고 하면 하루하루가 너무 괴롭잖아요. 그분들께 나의 것 일부를 포기하면 이혼을 할 수도 있다라는 현실적인 대안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또 역설적이게도 이런 선택지가 생기면 잠깐 이거 언제든지 할 수 있다면 좀 더 지켜볼까? 좀 더 생각해볼까? 라고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좀 더 냉정한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요즘 이혼이라고 하면 도파민 터지는 자극적인 이혼 사유나 끝장 이혼 소송 등이 많이 회자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드러나는 것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실제 우리 가정법원은 어느 한쪽도 크게 다치지 않는 건강하고 합리적인 이혼을 추구하고 있고 또 저를 찾아오시는 이혼 의뢰인 중에도 함께 살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지만 최대한 원만하고 빠르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이 헤어질 결심, 영화 제목처럼 하게 되는 순간이 올 때가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도 이혼을 원하시는 분이나 또 그 상대방 배우자분이나 한 분 한 분의 삶이 소중하고 조심스럽게 대우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자, 이혼 소송에 대한 실질적인 이야기를 박소정 변호사님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현실적인 조언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